이번 주 보면 전반에 장이 한 수요일까지는 다우나 뭐 모든 그 미국 증시의 지수가 한번 이렇게 떨어졌던 거를 다시 한번 크게 회복해서 예전 정고점을 회복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제가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수요일까지 해가지고는 뭐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용 딜이고 또 딥시크도 사실은 별거 아니다 그거 왜 이렇게들 예민하게 반응하냐 니네 참 왜 이렇게 그냥 가슴이 새 가슴이냐 너희들은 뭐만 했다 하면 호들갑이고 그래서 시장은 꾸역꾸역 다 올랐다 그래봤자 트럼프가 저렇게 엄포만 떨고 결국은 막판에 협상할 건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시간 이렇게 여유 주고 같이 협상하자고 하는데 잘 되겠지. 전쟁도 이제 뭐 끝낸다며 하면서 수요일까지 회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날 지표가 좀 미국의 침체가 오려나 좀 지표가 안 좋네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살짝 빼더니 금요일 날 어제는 갑자기 말도 못하게 크게 빼고 시장이 180도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하루 만에 갑자기 이틀 전까지는 협상용 딜이 어쩌고 하더니 이거 트럼프 관세 아무리 봐도 이거 앞으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보니까 다 트럼프 때문에 앞으로 힘들 것 같다고 벌벌벌 떨고 있다. 이거 미국에도 이래서 경기 침체도 오는데 트럼프 때문에 또 인플레는 안 떨어지고 해서 이러다가 혹시 제일 세상에서 안 좋다는 우는 아이도 뚝 그친다는 울음을 꽃감보다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설레발까지 막 치면서 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저기 그 순댓국집의 마산댁처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이랬다 저랬다 정말 적응하기 힘들죠. 한번 갑작스런 폭락과 분위기 반전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동안은 그가 관세 이협은 뭐 협상료 딜이고 딥시크 파장 별거 아니고 오히려 이건 인공지능에서 긍정적 흐름이다. 그래서 빅테크들 뭐 그런 거 투자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더 잘 나갈 거다. 뭐 이러면서 쭉 꾸역꾸역 오르면서 이번 주 전반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점을 모든 지수들이 다 채털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목요일 주춤하고 금요일에 폭락장이 나왔더라 이거죠. 이건 언제 뉴스야? 2월 14일만 해도 트럼프 관세에도 무덤덤했다. 지금은 뭐 뒤로 미루니까 뭐 3월이나 4월이나 가야지.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서 뭐 S&P 500이 한 달 만에 최대폭으로 뭐 상승하고 그래봤자 4월 1일에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명령도 아니고 각서로 쓴대더라. 에이 별거 없지. 그럼 그렇지. 상호관세 뭐 그거 에이 설마 그렇게 못해요 지금.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또 막 오르고 그랬었죠. 이게 이번 주에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드디어 S&P 500이 1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이틀 연속. 뭐 엄청나다. 이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와중에도 버핏 할아버지는 계속 어떤 곧 돌아가시려나 이 양반? 죄송합니다. 농담도 할 얘기가 있지. 어떻게 주변 정리를 하듯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시고 3분기 연속으로 현금만 계속 늘리시더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사방에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위험 선호 심리가 투자자들 위험 선호 심리가 15년 만에 가장 뜨겁다. 트럼프 관세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되게 용감하다. 야수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재밌죠? 근데 이제 목요일이 됐죠? 목요일 날 월마트가 조금 소비자들 미국 소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제법 빠졌어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이때 재밌는 게 좀 이따 보여드렸지만 금융주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월마트가 좀 안 좋대 하면서 월마트 핑계 대면서 갑자기 뺐어요. 근데 이때 월마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금융주, 은행주들을 드립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정말 무섭게 빼더라 이거죠. 갑자기 하루 만에 경기 둔화 우려. 아니 뭐 겨우 이틀 지표 좀 안 좋게 나왔다고 갑자기 마음이 그거 가지고 야수의 심장 수요일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연속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세상 무서워하고 도망갔어요. 경기 둔화 우려도 있고 인플레 우려도 있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 이건 너무 하늘이 무너질 거 너무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고? 아무튼 금년 들어서 나스닥이 2% 이상 빠지고 갑자기 월가 공포지수가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효과. 트럼프의 정책이 친기업적으로 세금도 감세해주고 뭐 관세도 알아서 슬기롭게 잘하고 하면서 증시 떨어지는 꼴은 또 못 보는 게 우리 트럼프 형님이야. 걱정을 말어. 뭐 딥시크, 야, 그 중국 놈들 짭퉁 그거 그 순 거짓말쟁이들 그거 야, 네 개인정보 시진핑이 다 본다고 쓰지도 마라. 에이, 금방 우리가 또 좋은 거 해줄 테니까 미국이 앞서가지 당연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트럼프 효과가 아니라 트럼프 우려다.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것 같아. 갑자기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관세와 이민 정책의 저성장 우려를 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또 이제 나팔수들 나와서 이제 막 블라블라 한 거겠죠. 하루 만에. 월간 옵션 만기일까지 뭐 겹쳤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 뺐어요. 무차별적으로 이날은 뭐 다우, 나스닥, M7 그다음에 뭐 다 뺐어요. 그냥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오른 걸 다 뺐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하루하루 왜 갑자기 이러지? 항상 단기적인 경주마들 여기 보면은 경주마 눈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 못 보게 이렇게 눈가림 가려놓죠. 그거 아시죠? 왜 그러죠? 말은 너무 예민해요. 옆에 신경 쓰면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자꾸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만 볼 수 있도록 옆에 못 보도록 말 경주마들 눈에다가 이런 거 이게 앞만 보게 옆에 이렇게 가리는 거 눈에다 씌워놓죠. 똑같죠? 큰 흐름 몇 달치 그 다음에 뭐 반년치 1년치 전체적인 큰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를 긴 흐름으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맨날 왜 갑자기 이러지? 그날 또 그걸 적당히 설명해주는 그런 찌라시들만 맨날 찾아보면서 절대 큰 흐름은 파악을 못하죠. 지금 금년 들어가지고 작년 말에 어떤 그 연말 시리즈하고 금년에 이제 전망 시리즈 하면서 우리가 그 최근까지 시장을 봤던 흐름이 뭡니까? 일단은 멀리 갈 거 없이 가까이 1월 말부터 보자고요. 1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우리가 봤던 흐름이 사실은 2월 달부터 시작되는 관세 별거 아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도망갈 놈은 이미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때부터 제가 작전이 들어갔다고 했죠. 이미 11월부터 부추 끊어먹기 3차가 돼서 연말까지 윈도우 드레싱 하면서 개미들한테 다 넘기고 진짜 큰 손들은 진짜 큰 세력들 세계에서 제일 큰 스마트머니를 굴리는 애들은 이미 작년 여름 되기 전부터 초여름부터 늦봄부터 돈을 몇 달 동안 쭉 철수를 하고 버핏 할아버지도 정확히 그때부터 철수했어요. 그러고 작년 8월 9월까지는 이미 거의 다 끝내고 마지막 그나마 이제 조금 중간 대가리들도 11월까지는 거의 다 뺐다. 트럼프 되고 나서 트럼프 때문에 잘 됐습니다 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당선된 그 다음날부터 끌어올리지만 이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번 트럼프 정책은 불확실성이 있다. 일기 때와 다르다. 지들도 아는데 시장을 속이면서 개미들 불러다가 마지막 연말 파티 윈도우 드레싱 부추 끊어먹기 한다 했죠. 정확히 12월 말까지 했고요. 1월 와서는 그나마 안 들어오죠. 연휴 끝나면 들어올 거야 했는데 절대 돈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나마 남아있던 단기 흐름, 투자의 흐름을 부어가는 그 단기 트레이드를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단타 치는 작은 그 펀드들이 1월 달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걔네들조차도 결국 1월 말에 돈을 뺐죠. 언제?
1월 1월부터 서서히 다 빼다가 1월 27일부터 마지막 3일, 4일 동안 드립다 뺐다. 그 당시에 차트 보고 이거는 손바꿈이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 그러고 일주일 뒤도 안 돼서 골드만삭스에서 브로커로서 자기들이 헤지펀드 거래한 그 기사를 제가 찾아서 갖고 와서 보여드렸었죠. 봐라, 역시 이렇게 했다고. 그 흐름이에요. 손바꿈이 완료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종목 장세로 갑니다. 예. 무조건 AI 섹터는 다 잘 돼. 무조건 다오가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기되 그런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좋았던 것들 중에서도 하나하나 기업별로 앞으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기업은 주로 어떤 나라,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냐, 자국에서 수익을 올리냐, 이 나라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요것 때문에 관세 때문에 싸울 때 얘가 피해를 볼 항목이냐 아니냐, 아니면 외국에다가 어떤 우회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회 수출을 하면서 피해를 덜 보는 거냐. 세계 전체가 경기 침체가 오고 미국과 이런 나라들이 관세로 싸워도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꼭 사줄 만한 명품이냐 뭐냐 하나하나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거 개미가 못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 기업들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힘들죠. 종목별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조차도 트럼프가 매 일주일마다 오늘은 이 관세요, 다음 주는 이 관세요, 뭔 시리즈로 막 내놓잖아요. 미니 시리즈처럼. 그거 보고 또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도 이제부터는 뭐다? 날마다 짤짤이. 그냥 어디가 실적 좋았다 하면은 10%확 장 바깥에 풀이장부터 올랐다가, 또 어디가 뭐 미국하고 어디하고 관세 때문에 싸운대더라 그런 얘기 나면은 그날 그거 막 18% 버렸다가 또 그 다음날 올랐다가. 정신이 없죠. 이미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흔들 하면서 지수가 꾸역꾸역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급격한 변동성이 흔들리는 장이지 진정한 회복되는 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즉 오히려 날마다 하루짜리 도박판들만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고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겉으로는 트럼프 관세 별거 아닙니다. 협상용 딜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지나봐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그 프로파일링,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일기를 정치에 입문을 했었고, 어떤 부정부패와 그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촛불 탄핵을 당하다가 극우파들이 끝까지 지지를 해줘서 이번에 살아났다.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의 기업가 인생도 끝장이었어요. 완전 파산하고, 완전 그 역사의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았을 뻔했지만, 세계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극우파들이 밀어주면서 유럽에서 그런 총리나 대통령이 당선됐고, 나치당이나 무솔리니당이 지금 기세를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잡아가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이미 그렇게 헝가리나 이런 데서 잡은 것처럼, 또 남미에서도 에콰도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도 다 지금 극우 대통령들이 다 잡아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정치 신입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극우파하고 끈끈하게 연결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당선된 것처럼 세계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은 변했다. 사람이 일기 때 자기가 정치 실패하고 지지율을 잃어버린 거에서 지금 극우에 많이 녹아들었고, 그 사람들과 이미 스스로도 변했다. 예전에 트럼프가 아니다. 프로파일링을 했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관세도 별거 아니다, 협상용 들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들어봐라. 여러분들 그 설날, 설 연휴 1월 달에 설 연휴 때 연휴 특집, 귀성길 특집 그런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때 한 게 뭐냐면 이미 관세가 예전 관세하고 내놓는 꾸러미가 다르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쭉 지금 앞으로 최근까지 봤지만 극우파가 이스라엘이 이민족들 다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그 예전 그 유대교 경전에 나오는 시오니즘 제국을 완성해야겠다 하는 것처럼, 극우에도 예전에 기사 하나, 좋은 기사, BBC 기사인가 뭐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미국에도 미국판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다. 이 뿌리를 찾아갖고 굉장히 잘 쓴, 조선일보 기사였죠? 조선일보 기사인데도 참 좋아요. 조선일보라고 무조건 막 정치 막 안 좋은 이상한 얘기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도
이거저거 제대로 깊게 공부해서 파악해서 쓰는 여러 섹션의 기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조선일보 기사 제가 한번 그때 보여드렸었죠. 거기 보면은 미국판 시오니즘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극우의 이론이 나옵니다. 거기 그 막 메이플라워인가 타고 그 이제 유럽에서 쫓겨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서부에 도착을 해, 미국 그 황량한 땅에 인디언 땅에 도착을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맨날 오늘 하루도 머리 가죽 안 벗겨지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한테 기도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유럽의 청교도들이 건너온 건데, 예, 이미 걔네들이 영향을 그때 시오니즘의 영향을 배 안에서부터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너무 길어지고 또 이제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번 2기 때는 내놓는 관세가 그냥 관세가 아니에요. 협상하다가 관세 먹을래? 이쯤에서 합의 보자. 이게 아니다. 자기들이 절대 손해 안 보고 예전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1960년대 우월한 백인들만의 어떤 가장 부유했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가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은 외부의 이민족 적들한테 있다. 하느님의 깨끗한 성경, 교리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경전의 근본주의자. 예전 성경에 써진 그대로 그 써진 것을 어떻게 그 시대에는 어떤 놈이 여기다가 자기 입맛대로 조금 국정교과서 왜곡하지 않았을까? 편집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감히 그런 이견은 받아들이지도 않죠. 왜? 교리 근본주의자들이란 게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러고 이슬람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즉 그 시대에 써진 말은 분명히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의심하거나 그 글이 잘못됐다고 다른 해석을 들이대는 거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간음하고 간통한 여자는 뭐 돌로 쳐 죽여라 예를 들자면 전 잘 모르지만 안 봐서 아니면은 뭐 동성연애자는 뭐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아니면 뭐 돼지고기를 뭐 또 다른 종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애들은 뭐 아주 그냥 뭐 이래라 도둑질을 하는 뭐 한쪽 팔을 잘라라 뭐 이런 얘기가 막 써 있으면 이게 다 분명히 신이 무슨 뜻이 있어서 한 얘기다. 절대 그 시대의 기득권자나 위정자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이거 사실은 신이 한 얘기야 하면서 슬쩍 바꿨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미국의 모든 흐름 이것이 구시대의 어떤 그 교리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사탄의 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신이 강림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거다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양에서도 미륵불이 오는 세대다. 또 증산도에서는 개벽이 오는 세대다. 시대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예수님의 새로운 천년제국이 오는 시대다. 뭐 이런 거를 땅 위에 지금 만들어야겠다는 미국판 시오니즘하고 지금 미국 그 기독교 복음주의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의 관세도 미국이 어떤 식의 나라를 전 세계를 포섭해서 이 지구를 정화하고 만들 것인가. 저 적들을 신의 이름으로 천벌을 내리고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그냥 관세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까지 손해본 거를 다시 부채도 다 없애고 경제도 일으키고 60년대처럼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가 미국 자동차가 역시 왔다네 하고 계속 사주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관세를 옛날 몽골 대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조공을 받는 거예요. 관세를 받아서 미국의 수입을 그걸로 대처를 해. 미국 시민들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시민들처럼 세금 낼 것도 없어. 전 세계 하인들한테 다 뽑아갖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만들고 뽑아다가 지금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드러나고 있죠. 제가 예전에 그랬죠. 그게 극우의 마가파가 이루고 싶어하는 미국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중에 참 쟤는 어디서 저런 헛소리를 들고 올까?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한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에 경제기사들 열심히 보고 어제 왜 그렇게 떨어졌대 막 그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없는 얘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국 극우파들의 뜻이고 트럼프가 점점 그런 얘기 하죠.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외국한테 관세 뜯어다가
우리나라에 끌고 와가지고 그 돈을 삥 뜯어다가 우리나라 국세청 없애는 게 근본 우리 목표예요. 얘기하잖아요. 못 들으신 분 계세요? 이따 기사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일기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의 2.0은 장난이 아니고 진심임을 시장이 점점 깨닫게 될 것.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문제는 시장에서는 근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제가 볼 땐 이놈들도 알아요. 아는데 왜 아니다 하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믿으면 안 될 놈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 에? 죽고 싶다는 어르신들 말씀도 믿으면 안 되지만 월가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말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본인이 다 공부하고 알아야 되죠. 결국 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도망갈 놈 다 도망가고 이미 개미들한테 다 송박금 했다고 그때 1월 말에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2월이 돼서 2월 22일이 됐습니다. 마침 또 2월 22일 오늘이 딱 저기 3년 전에 제가 블로그에 지금부터 마스터 플랜 요이 땡 했던 선언했던 그날이네요. 자,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M7, 매그니피션트 7,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얘네들은 언제까지 잘 나갈 거다 하더니 2월 들어서 얘네들 지금 고전을 못 면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죠? 그리고 드디어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2월 16일 기사예요. 2월 16일은 언제예요? 저번 주 일요일, 6일 전 기사네요. 그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월, 어떤 그 투자자 대표가 얘기하는데 이미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로 시장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여기 기사에서 그대로 제가 뽑아 가져온 거예요. 지난 일요일 기사에서. 이거 작년 말부터 27일부터인가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전 들어갔다고.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시장 흐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우리 차트로도 봤던 거죠. 이제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와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고백을 안 했을까요?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안전한데 피하고 나중에 이제 또 괜찮으면 들어오고 위험 부담은 항상 개미한테 일단 두고 그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착한 척 고백하는 거예요. 계엄 때는 그냥 실탄 다 들고 아이고 계엄으로 뭐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다 총 들고 온 주제에 눈치 보고 간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야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안 되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또 착한 군인인 척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 뒤늦게 나오죠. 다 그런 식이죠. 이미 투자자들은 매그니피션트 7 빅테크들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랐고 성장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AI 경쟁에 앞으로도 막대한 돈을 퍼붓어야 된다. 근데 돈을 퍼붓은 만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언제는 괜찮다며 아니라며 그렇죠? 뒤늦게 이렇게 나와요. 양심 고백. 그러면서 특히 중국 딥시크가 AI 진입 장벽을 엄청 낮췄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M7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나중에 이 돈을 다 투자한 만큼 회수하는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뒤늦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개미 투자자들은 여전히 그럴 리가 없어 하고 시장에서 열심히 들은 거 그것만 믿으면서 단기적으로 큰 흐름을 안 보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무슨 지위가 있고 나보다 옷 명품 입은 사람 넥타이 딱 매고 어디 팀장님 아니면 월스트리트 어디에 뭐 책임 투자자, CIO, CFO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서 여전히 개미들은 M7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서서히 발을 빼고 있었다.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의 CIO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헤지펀드 같은 기관들이 이미 M7에서 발을 빼면서 시장에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까지도 얘네들까지도 싹 철수하고 이제는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서 얘한테 돈을 얼마큼 넣었다가 또 위험한 것 같으면 얼라 또 금방 뺄까. 완전 옛날에 이렇게 그 시장에 가면 여러분들 이거 모르죠? 이렇게 종이로 이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좌판을 깔고요. 1번, 2번, 3번에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종이 칸.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몇 번. 완전 카지노죠? 라스베가스처럼. 그러고 이제 몇 번에다 이제 돈 걸어놓고 거기로 쏙 들어오면은 이제 몇 배로 먹는 거예요. 돈 걸은 걸로. 카지노하고 똑같죠? 길바닥에서 그런 걸 예전에 야시장 같은 데서 했었다니까요. 좌판 깔고. 그리고 이제 카지노에서는 딜러가 이제 넥타이 메고 쫙 영화 보면 멋있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서 탁 칵테일 같은 거 하나 탁 먹고 멋있게 이렇게 쫙 걸으면 이렇게 쫙그 공이 어디로 딱 빠지냐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좌판에서는요 뭐가요? 물방개 아세요? 물방개가 풀어놓으면 물방개가 그 대야에서 막 돌다가 어디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물에서 이만한 물장군이죠. 물방개. 엄청 큰 거 있어요. 진짜 힘센 벌레 이만한 거. 수륙양용. 그게 이제 확 돌다가 이 딱 가죠. 몇 번으로 들어갔냐. 야, 기가 막힌 바이오 카지노였죠. 바이오 카지노. 갑자기 또 옆길로 기어이 빠졌네요.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은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예. 결국 지금 시장의 모습 우리가 봤던 것이 뒤늦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헤지펀드도 돈 뺐다. M7에서도 괜찮다. 딥시크 별관이 나오면서 1월 말에 다 빼더니 이제는 시장에 종목별로 순환장세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가 아니라 진작 갖고 지들도 알았어. 근데 장사할 만큼 하니까 뒤늦게 또 나와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시장은. 예. 지난 3일까지 미국 은행주 매수에 20억 달러 가까운 신규 자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2월부터는 갑자기 종목 장세로 변했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 은행주가 관세의 어떤 뭐 위협이나 불확실성 없이 트럼프가 미국의 어떤 은행 규제, 자금 규제 계속 지금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은행주는 괜찮겠다 해가지고 미국 은행주 매수에 2월 3일까지 2월 초 한 3일 동안 역대로 많은 주간 신규 자금으로는 거의 2008년 이후로 10몇 년 만에 15년 만에 가장 많은 신규 자금 유입물이 그 당시 은행에도 들어왔었다. 그리고 또 보건, 유럽 주식, 금, 소형 기술업체 등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돈들이 흘러가고 있더라. 이게 뒤늦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역시 갔었구나 하고. 그래서 M7은 지금 오늘까지 2월 한 달 동안 신통치가 않죠. 그리고 그 기관들도 돈을 다 빼가지고 미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그나마 유럽하고 중국도 관세 전쟁을 하긴 하겠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쟁을 한창 하던 때보다는 유럽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유럽도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바닥 쳤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아무래도 오르진 않을까? 중국도 엄청나게 바닥 쳤고 앞으로 트럼프랑 싸워야 되지만 열심히 그동안 소비 진작하면서 슬슬 소비도 늘어날까? 부동산도 이제 점점 가격이 막 떨어지다 그게 낙폭이 축소되면서 바닥 다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중국의 빅테크들이 작년부터 올라오고 또 1월 말에 딥시크가 빵 터지니까 너도 나도 빨리빨리 중국하고 유럽이 차라리 낫지 하고 확 몰려갔다. 그런 얘기가 뒤늦게 나오죠. 예. 그래서 유럽 증시가 방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고를 찍고 실제 2월 한 달 동안은 유럽 증시가 5% 올랐어요. 미국 증시는 2.5% 올랐는데 2배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인도에서 재미 볼 만큼 봤다. 인도에서 이거 지금 MSCI 인도 ETF에서 뭉칫돈들이 빠져서 이거 기관의 돈이죠. 빠져가지고 2월 달 동안 어디로 들어갔냐? 중국 MSCI 차이나 ETF로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한머니들이죠. 한머니들.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재미 보고 빠르게 빠지는 애들입니다. 한머니들. 뭉칫돈이 중국 기술주로 2월 달에 들어간 것 같더라. 라는 게 뒤늦게 또 나오죠. 여기 나와있네. 마음 급한 한머니 효과다.
시진핑, 마윈 중국 기술주 나오면서 지난 2주 동안 한머니가 중화권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이것은 한머니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쳤다 빠졌다 하는 거니까 다른 개미 투자자들은 흥분이 가라앉으면 얼마든지 즉시 빠져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리바바가 어제 실적이 엄청나게 예상보다 많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한번 뻥 더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홍콩 항생도 막 3%대 급등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괜찮다, 최고점이다, 겉으로는 선전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다 뺐고 2월 달부터 트럼프 관세 별거 아니다 했지만 지들은 다 빼고 있었고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싹 도망갔다라는 겁니다.